2007년 11월 노무현 정부가 유엔의 북한 인권 결의안에 기권한 건 한 달 전 남북 정상회담을 의식한 거란 분석이 많습니다. 북한 인권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보단 김정일 정권과의 관계를 고려했다는 건데 당시 상황을 이상민 기자가 되짚어봤습니다. 2007년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북한 인권 결의안은 김정일 정권이 자행한 고문과 정치범 사형, 여성 인신매매 등의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고 외국인 납치 문제의 해결을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2006년 결의안에 있었던 탈북자에 대한 고문과 사형, 영아 살해 등에 대한 부분은 증거 부족을 이유로 제외됐습니다. 우리 정부가 찬성 투표를 했던 바로 1년 전 2006년 결의안보다 완화된 내용이었습니다. 또 북한 인권 결의안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데다 결의안 문구도 낮은 수준에 그쳐 그 자체로는 실효성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임기 말에 노무현 정부가 고민한 것은 유엔 표결을 앞두고 성사된 남북관계의 빅 이벤트 때문이었습니다. 2007년 10월 3일에는 2차 남북 정상회담이, 11월 14일에는 남북 총리회담이 이뤄졌습니다. 화해 무드 속의 통일부와 국가정보원은 표결에서 기권을 주장한 반면 외교부는 국제사회의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며 찬성을 주장했던 겁니다.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투표 당일까지 우리 정부의 찬성 투표를 요청했습니다. It gives them a sense of immunity. And for the victims, it intensifies the loneliness and the helplessness. 당시 유엔 총회에서 우리 정부가 기권하자 북한은 민족은 민족이라며 노골적인 만족감을 드러낸 반면 미국과 일본 등은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MBC 뉴스 이상민입니다. 지금 저는 문재인 후보 자격이 아예 없는 사람이다. 왜 그러냐? 자유민주주의라는 게 대한민국의 정체성인데 이 종북 좌파 세력들을 등에 업고 대통령 되려고 하면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대통령 될 자격이 있느냐? 우선 그렇게 보고요. 또 하나는 노무현 사상, 김대중 사상을 따르겠다는데 저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그분들이 뭘 그렇게 잘했는지 말이죠. 한 사람은 자살하고 한 사람은 아들들 부정부패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말로를 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 후보로서의 자격이 없다. 특히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자격이 없다. 왜? 핵의 이 중대한 안보관계에서 문재인 후보가 할 자리가 없어요. 북한하고 싸워도 될까 말까 하는데 북한 먼저 방문하겠다는 게 무슨 자격이 있습니까? 김정은 제압하고 핵을 완전히 제거할 수 있는 안보 대통령, 그 다음에 대한민국의 정체성인 자유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는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 대통령, 또 서민 경제를 일으킬 수 있는 서민 대통령, 청년들의 일자리를 만들어줄 수 있는 일자리 대통령, 또 지방과 중앙이 함께 사는 국토균형 발전을 이루는 분권 대통령, 이러한 대통령이 필요하지 않으십니까? 저 조은진과 함께 합시다. 또 저는 지금 유승민 후보, 그 다음에 홍준표 후보가 합쳐도 10%가 안 나옵니다. 이 두 사람은 벌써 보수 우파들의 심판을 받은 것이다. 그러면 보수 우파를 대표할 수 있는 저 조은진으로 단일화시켜 주시면은 제가 문재인 후보 확실하게 이기겠습니다. 또 하나는 안철수 후보 뒤에는 박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안철수 찍어주면은 박지원이 상황하는 겁니다. 문재인과 박지원 절대로 안 됩니다. 이제 보수 후보 단일화를 통해서 저 조은진이 1, 2, 3, 4, 5번 다 누르고 6번이 대통령 되는 그런 기적을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은진을 찍으면은 조은진이 대통령 됩니다. 칼빈 쓰나미 근접해오자 북한은 수장시켜버리겠다고 위협하며 민감하게 반응했습니다. 수소탄 등 핵무기를 포함해 각종 공격 수단으로 항공모함은 물론 미 본토까지 선제 타격하겠다고 협박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즉각 미국과 동맹국을 향한 위협엔 상응하는 대응을 하겠다고 맞받았습니다. 미북 사이에 긴장이 고조되자 중국 이지스함이 최근 서해에서 처음으로 실탄 사격과 화생방 훈련을 하고 러시아도 중화기와 병력을 북한 국경으로 대량 이동하는 등 중국과 러시아도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현재 세계 최대 규모의 핵 추진 잠수함 가운데 하나인 미국의 미시간호가 내일 한반도에 전개됩니다. 북한군 창건일을 맞아 핵실험 등 도발 가능성이 높은 북한에 대해 미국이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내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김성수 기자 단독 보도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얼마 전 핵잠수함을 항공모함보다 더 강력한 무기로 꼽으며 북한을 향해 경고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an armada, very powerful. We have submarines, very powerful, far more powerful than the aircraft carrier. 트럼프 대통령이 자랑하던 핵잠수함이 북한군 창건일인 내일 부산항에 입항합니다. 미국 7함대 소속 오하이오급 핵잠수함 미시가노입니다. 미시가노는 길이 170m, 폭 13m, 배수량 18,000톤급으로 세계에서 가장 큰 핵잠수함 가운데 하나로 꼽힙니다. 승조원은 150여 명에 이르고 한 번 잠항하면 3, 4개월까지 단독 수중 작전이 가능합니다. 특히 사거리 1,600km의 토마호크 미사일 150여 발을 탑재해 대잠전과 대함전, 특수전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미시가노가 내일 입항한 뒤 우리 해군과 합동작전을 펼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북한의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 등의 도발 가능성에 대응한 고강도 압박 조치입니다. 미국 핵추진 잠수함은 바닷속에서 북한의 SLBM 잠수함 등을 지속 감시할 수 있고 유사시 탑재하고 있는 순항미사일로 북한의 주요 군사시설 등을 공격할 수 있습니다. 미시가노의 한반도 입항은 지난 2015년 이후 2년 만입니다. KBS 뉴스 김성수입니다. 미국의 칼빈슨 항공모함 전단이 일본 근처까지 북진했습니다. 하루 이틀 뒤면 한반도까지 작전 반경에 들어가는데요. 현재 칼빈슨함은 일본 호위함들과 함께 다양한 전술 훈련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번 미일 연합훈련이 중국 견제용이란 관측도 있지만 북한군 창건일이 임박했다는 점에서 북한을 겨냥했다는 분석이 우세합니다. 주변국들이 북한의 전략적 도발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가운데 우리 해군도 북상 중인 칼빈슨함과의 연합훈련 일정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김경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칼빈슨함이 근접해오자 북한은 수장시켜 버리겠다고 위협하며 민감하게 반응했습니다. 수소탄 등 핵무기를 포함해 각종 공격 수단으로 항공모함은 물론 미 본토까지 선제 타격하겠다고 협박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즉각 미국과 동맹국을 향한 위협엔 상응하는 대응을 하겠다고 맞받았습니다. 미북 사이에 긴장이 고조되자 중국 이지스함이 최근 서해에서 처음으로 실탄 사격과 화생방 훈련을 하고 러시아도 중화기와 병력을 북한 국경으로 대량 이동하는 등 중국과 러시아도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현재 일본 해상자위대와 연합훈련 중인 칼빈슨함은 곧이어 우리 해군과의 연합훈련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국방부는 이번 연합훈련이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같은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만약에 강행한다면 이건 최악의 선택으로서 북한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위기를 불러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최근 미중 양국의 강력한 압박 속에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의 움직임이 둔화되는 등 북한의 도발 징후는 다소 약해진 것으로 정보당국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에도 북한이 허를 찌르는 도발을 반복해온 만큼 한미연합군은 정찰기 출격 횟수를 늘리는 등 북한 측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경수입니다. 이른바 한반도 4월 위기설의 중대 고비로 예상되는 북한군 창건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북한은 당과 군의 최고위 관계자들이 총출동한 충성다짐 대회에서 미 본토를 타격할 핵무기들이 발사대기 상태에 있다고 위협했습니다. 임종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른바 북한군 창건일을 하루 앞두고 평양에서는 중앙보고대회가 열렸습니다. 당과 군의 핵심 간부들이 총출동한 가운데 신형 ICBM 등 핵무기들을 나열하며 언제든 미 본토를 공격할 준비가 돼 있다고 위협했습니다. 미국 본토를 조준경 안에 잡아놓은 우리 핵공격 수단들은 지금 이 시각도 항시적인 발사대기 상태에 있습니다. 북한 외무성 등 주요 기관은 물론이고 청년 동맹과 직업 총동맹 등 사회단체들까지 모두 동원돼 결사항전을 부추겼습니다. 패배는 언제나 침략자 미제의 것. 특히 북한의 대남 선전 매체는 미국 항모전단을 불태우는 선전 영상을 공개하며 협박했습니다. 전면 전쟁에는 전면 전쟁으로, 전쟁에는 미식의 타격전으로. 북한은 지난해에는 창건일 이틀 전 잠수함 탄도미사일을 동해상으로 기습 발사한 바 있습니다. 북한의 추가 핵실험 등 도발 가능성에 대해 중국과 미국의 경고가 어느 때보다 엄중한 가운데 내일부터 한미연합훈련이 끝나는 이달 말까지가 최대 고비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KBS 뉴스 임종빈입니다. 내일 북한군 창건일에 맞춰 6차 핵실험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중국 정부가 북한에 정세를 긴장시킬 행동을 하지 말라며 공개적으로 경고했습니다. 중국 관영 매체도 원유 공급 중단을 거듭 거론했습니다. 베이징에서 오세균 특파원이 전합니다. 중국 정부가 내일 북한군 창건일에 맞춘 북한의 6차 핵실험 가능성에 공개 경고했습니다. 가정적인 질문에는 답하지 않는 게 중국 외교부의 기본 입장이지만 원칙을 얘기하겠다며 적극적으로 답변에 나선 것입니다. 不要采取可能加剧半岛紧张局势，使局势轮番升级的举动。 중국 외교부가 북한에 공개적으로 경고한 것은 계속된 압박에도 오히려 북한이 중국을 비난하는 등 도발 의지를 누그러뜨리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걸 누가 뭐라고 한다고 해서 우리가 고도치율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완전히 그 오리석은. 북한의 비난에 대해 중국 관영 매체도 맞불을 놓고 있습니다. 환구15는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하면 원유 공급 제한을 포함한 더 강력한 안보리 제재를 지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因为如果中国停止对朝鲜的原油供应的话，不需要美国的军事打击，朝鲜的整个的经济社会生活就会陷于停顿。 중국과 북한은 각각 관영 매체를 동원해 서로 비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혈맹이라는 양국 관계도 이전과는 크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KBS 뉴스 오세규입니다. 미, 중일 3국 정상들은 오늘 북한의 핵실험을 차단하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아베 총리, 시진핑 주석과 잇따라 전화통화를 갖고 한 목소리로 북핵 저지를 강조했습니다. 워싱턴 이재원 특파원입니다. 미국 시각 일요일 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주석과 북한 문제로 긴급 전화통화를 했습니다. 지난 12일 통화 이후 채 2주일도 안 된 시점, 한반도 상황이 그만큼 위중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미중 정상은 통화에서 한 목소리로 북핵 저지를 강조했습니다. 习近平强调中方坚决反对违反联合国安理会决议的行为。 시 주석은 특히 한반도 긴장 조성 행위에 반대한다고 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소통과 조율이 중요하다며 연내 중국 방문을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아베 일본 총리와도 전화로 북한 문제를 조율했습니다. 미일 정상은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 강력히 경고했습니다. 私からは全ての選択肢がテーブルの上にあることを言葉と行動で示すトランプ大統領の姿勢を高く評価しました.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문제로 일본, 중국 정상과 잇따라 통화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한미일 3국은 내일 도쿄에서 육자회담 수석 대표 회동을 갖습니다. 북한 추가 도발 시 한미일 차원의 강력한 징벌적 조처는 물론 유엔 차원의 추가 대북 제재 방안이 논의될 걸로 예상됩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이재원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중국과 북한이 전에 없이 강경한 대립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베이징 연결해 중국 현지 분위기 자세히 알아봅니다. 김민철 특파원, 북한과 중국이 관영 매체를 통해서도 강경한 대립을 이어가고 있는데 전에 없던 일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북한과 중국은 늘 전통적 친선을 강조해왔는데요. 이렇게 관영 매체를 통한 공개 설전은 이전엔 거의 없던 일입니다. 지난 2월이죠. 중국이 북한산 석탄 수입을 중단했을 때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이 너절한 처사다, 유치한 셈법이다라며 비난을 시작했고요. 이어서 미중 정상회담 이후 중국 매체들이 이 북한에 대한 원유 공급 중단을 거론하자 북한이 남해 장단에 춤을 춘다며 중국을 비난했습니다. 급기야 중국 환구15가 미국의 외과 수술식 타격에도 중국은 이 군사적 개입을 할 필요가 없다며 압박성 경고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관영 매체 간의 설전이 이 정도인데 북한의 핵실험에 대한 일반 중국인들의 정서는 어떻습니까? 네, 부정적 여론이 큰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특히 중국의 SNS에서는 한동안 잠잠했던 북한 포기론, 즉 이제 북한은 더 이상 우리의 전략적 자산이 아니니 포기하자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중국이 대북 기조를 전면 바꿨다고 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중국은 여전히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 원칙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다만 미중 정상회담 이후 중국은 이 타이완이나 무역 문제 등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북한의 추가 도발 억제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것으로 이곳 외교 소식통들은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베이징에서 전해드렸습니다.